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등이 위헌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가 헌법학 전공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일 원적에 든 해인사 용탑선원 선원장 동승당 중천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용탑선원에서 엄수됐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 대원대종사는 이사에 걸림이 없는 선승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내년 전주 에코시티에 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착수하며 호남 지역 포교에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운사가 교구종회를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미국을 이끌 두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풍수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만트라 명상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TN 한국학 에세이 진행자 문광스 님이 서양에서 더 각광받는 동양 문화를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등이 위헌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헌법학 전공학자들은 어떤 의견인지 남동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김상훈 의원과 김병기 의원 등 59명이 발의한 것과 성일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것 총 2건입니다. 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안의 주된 이유입니다. 두 특별 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등의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 의무 이걸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그 밖에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합니다. 국가가 종교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특정 종교 단체를 지원하거나 또는 보호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꾀해야 되는데 그건 위반이 아닌가? 그 종교 분리 원칙이 위배되는 것 같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 청년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 및 개축 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내지는 종교에 대한 평등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성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에 더해 제26조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26조 후속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 청년대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해 체험장과 전시관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행사 개최 이후에도 10년 동안 특정 종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회가 통과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 단체에서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헌 소송을 내면,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내면 아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와 종교편향특위는 오는 16일 연석 회의를 열고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지난 10일 원적에 든 해인사 용탑선원 선원장 동승당 중천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용탑선원에서 엄수됐습니다. 해인 총림방장 대원대종사는 이사에 걸림이 없는 선승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범납 60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든 용탑선원장 동승당 중천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용탑선원에서 고암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고암문도의 문장 해인총림 방장 학상대원대종사, 원로의원 원각대종사, 동당 세민대종사, 해인사주지 해일스님, 고암문도의 대표 장산대종사, 팔공총림 방장 의연대종사 등이 헌화로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일생 수행납자로서 소탈하고 단박하며 주착이 없고 이사에 걸림이 없는 선성이었습니다. 속히 사바세계에 돌아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소서. 중천대종사는 1963년 고암당 상은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자운대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1969년 가산당 지관대종사 강석에서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송강사, 쌍계사, 직지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경봉, 고암, 성철스님 등 당대 선지식 문화에서 40여 년 정진했으며 용탑선원 선원장으로 후황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용성조사 12제자 진영을 칠불보궁에 봉안하고 용성조사 탑전의 국가현충시설 인가 후 3.1절 기념식을 봉행하는 등 선양사업에 진력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빛처럼 남아 우리 모두에게 비추시기를. 스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쉴 것입니다. 중천대종사의 법구는 BTN 불국토 상조 주관으로 해인사 연화대로 이운돼 답의식이 엄수됐으며 49제는 용탑선원 칠불보궁에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내년 전주 에코시티에 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착수하며 호남 지역 포교에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교구종회에서 주지 경우 스님은 도시와 농촌에서 정진하는 모든 대중이 참여해 올해 처음 전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능별, 세대별 전법에 매진했다며 내년에도 군부대, 교도소, 어린이법회를 정예화하고 신도시 포교불사에 교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운사는 올해 교구 종무감사 우수사찰로 내소사와 정토사, 해월함을 선정해 포상하고 2025년도 교구 예산 책정과 분담금 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선운사는 내년 전주 35사단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내 종교 부지에 약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불교회관 건립불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내년 미국을 이끌 두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풍수에 관심이 많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는 만트라 명상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TN 한국학 에세이 진행자 문광스님이 서양에서 더 각광받는 동양 문화를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재벌부터 대통령까지 성공가도를 달린 그의 배경에 동양 문화인 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굳이 풍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저 풍수를 이용한다. 그것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풍수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서 풍수는 미신과 과학 두 경계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학을 주제로 글을 쓰며 강연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스님은 풍수는 인간이 본능을 따른 결과물이자 한국의 풍수는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구성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한국의 모든 세팅을 다 하시고 천년 고찰들은 전부 이제 풍수지리에 입각해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점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만트라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트라 명상에 깊이 심취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이어 당대 혁신가 타이틀을 이어받은 머스크 역시 명상으로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겁니다. Have you ever experimented with meditation or anything? I mean, you just sort of sit there and be quiet and then repeat some mantra, which acts as a focal point. 문광스님은 앞으로 미국을 이끌 트럼프와 머스크 두 인물 모두 동양학과 불교에서 파생된 문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 정재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미 서양에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동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문광스님은 BTN 한국학 에세이에서 한국 전통과 불교 문화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의했습니다. 불교적인 내용들과 굉장히 밀접한 인연이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 불교 문화를 좀 더 깊이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풍수를 비롯한 동양 문화가 서양에 전파된 의미와 현황을 짚어보는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10화는 BTN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문화가 남북화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불교의 역사를 품은 금강산에 순례길을 조성해 화해의 물꼬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강산 불교 순례길을 개발해 민간 교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분단 후 남북 불교는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고 법회를 개최하는 등 2015년까지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남북 스님들이 왕래하던 금강산 순례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면 남북 평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대우교수가 지난 6일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21세기 지구촌의 과제와 남북관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분단 이전의 주요 남북 금강산 가는 길은 역사적, 종교적, 평화적 레거시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평화순례길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바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걸으면서 이 길을 바로 지속가능한 평화 헤리테이지로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 허 교수는 유네스코 유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설악산 신흥사, 금강산 신계사 순례길, 양구 두타연, 금강산 순례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안가를 하나로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에 DMZ 접경 지역, 남북한 사찰 템플스테이를 연결한 평화 순례길도 제안했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전등사, 대원사와 북한 관음사 영통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순례길로 평화 지속은 물론 불교 유산 활용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평화를 지속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다양한 불교 문화 레거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허 교수는 산티아고, 이탈리아 스위스 간 레티안 철도 등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사 순례길 사례와 비교하며 금강산 불교 순례길에 유네스코 유산 지정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72년, 98년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이 종교와 유산의 가치를 합친 주요 길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앞서 천명희 국립안동대 교수는 한민족의 언어 정체성인 언해불서가 남북 불교를 넘어 한반도 교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아주 이러한 제안을 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되면은 다들
그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또 막대한 어떤 지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남북화해 쪽으로 어떤 조금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불교문화유산 개발과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 추진이 남북 불교 교류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열쇠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갑진년 한 해를 돌아보고 신심을 다지기 위한 송년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담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원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잘못된 생각과 탐욕, 분노를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동국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담 스님은 동국인이라면 모두가 설정 스님 말씀처럼 살며 동국대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에게 불교 평화대상을 수여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님 동문회가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로 올해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스님들이 봉사활동을 펼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내년 1월 처음 문을 연 자리에서 새롭게 자비행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끈한 미역국과 밥, 제육볶음까지 든든한 한상으로 어르신들의 추위를 녹입니다. 매일 점심 무료급식으로 어르신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서울 종로구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지난 9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님 동문회가 봉사를 위해 찾았습니다. 올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국내외 학술 세미나, 장학금 지원, 복지관 음성 공양 등 연중 다양한 활동을 펼친 총독님 동문회는 마지막 봉사 역시 이곳을 찾아 300여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하며 올 한 해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원각사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독립의 1년 연중 행사를 마감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동문회 스님들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가 불편하진 않을까, 입에는 맞을까, 어르신들을 챙기는 스님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천천히 많이 잡수세요. 예.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빵과 귤 등 간식까지 전했고 총독님 동문회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나눔과 봉사 배려는 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갑진년 마지막 봉사활동 이렇게 하게 돼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봉사활동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993년 보리 스님의 원력으로 문을 열어 2015년부터 원경 스님이 이어받아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는 인근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보금자리로 내년 1월 말경 이사합니다. 탑골공원 담장 옆 민간인 집을 얻어 운영되다 보리 스님이 무료급식을 처음 시작한 장소로 다시 옮기게 된 겁니다. 한 층에 주방과 급식소, 법당이 모여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달리 주방과 급식소, 법당, 음식박물관 등 각 층으로 배분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1월 말쯤에는 새 장소를 마련하여서 520년 만에 없어진 원각사 터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큰 역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과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독님 동문회를 비롯한 봉사자들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업에 종교 과목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종교 수업에 사용할 교과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불교계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에 종교 과목인 삶과 종교 개설이 가능하지만 해당 수업에 사용할 불교계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각 종교가 관련 교과서를 제작해 검인정을 시도했지만 각자의 종교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검인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후에도 꾸준히 종교 과목 교과서 제작을 추진해 지난 8월 27일 3종의 교과서 모두 검인정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지정, 신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교과서가 없는 불교계는 종립학교에서조차 종교 과목 수업에 기독교계 교과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종립학교 교법사는 조계종 포교원도 종교 과목 교과서 제작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학교 현장의 교법사들이 교과서 발간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과서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신력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 구성과 예산 지원 등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계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5일 조계종이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태고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영범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장한 군대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난입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겁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대통령의 참회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동국대 재학생 124명은 시국선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